제일 맛있게 먹었던 인생 라떼는 어딘가요? 인생 라떼는 우리 집 커피 아닌가? 안녕하세요, 스탠다드 스퀘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아메리카노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은 카페 라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카페 라떼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한데, 제가 커피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이었을 때 가장 많이 마셨던 커피가 따뜻한 카페 라떼였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카페 라떼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희 카페가 카페 라떼 맛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맛있는 카페 라떼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원두예요. 원두. 그러니까 커피하고 우유를 주 재료로 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커피를 어떻게 추출하는지, 그 다음에 커피하고 우유를 어떤 비율로 만드는지, 그리고 따뜻한 카페 라떼의 경우에는 스팀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떻게 라떼 아트를 하는지에 따라서 카페 라떼의 맛이 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러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커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동일한 레시피로 추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시피에 맞춰서 추출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별도의 변경이 없으면 스탠다드 블렌드라는 미디움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로 제공이 되고, 이거는 전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우유는 메일 오리지널 우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카페라떼라는 메뉴를 만들 때 정말 많은 우유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 커피하고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우유, 그 다음에 제가 먹었을 때 제일 맛있다라고 생각했던 우유가 메일 우유 오리지널이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를 좀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유는 연세 우유하고 노브랜드의 굿밀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맛있는 카페라떼는 커피 맛이 우유 맛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메일 우유하고 저희 커피하고 만났을 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우유를 사용해야 제일 맛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이것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당연히 기호일 거고, 드셔보신 다음에 이 우유가 우리 커피랑 좀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우유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우유는 멸균 우유 같은 경우에는 라떼로 만들었을 때 좀 싱겁다라는 느낌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비선호합니다, 멸균 우유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카페 라떼 레시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하고 라떼하고 비율을 다르게 사용하지 않고 20g의 원두를 가지고 38g을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라떼는 16온즈잔에 얼음을 가득 넣고 우유를 180ml 정도 담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에스프레소를 부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크레마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우유에 부어야 좀 더 맛있게 보이는 카페라떼를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샷글라스에 받아서 부으시는 것보다는 잔을 타고 에스프레소에 크레마가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출되어 있는 카페라떼가 되게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유리잔에 에스프레소를 직접 추출을 하셔가지고 제공을 하시면 좀 더 맛있는 카페라떼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카페라떼는 280ml 정도 되는 잔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팀 피처에 우유를 한 230ml 정도 담은 다음에 스팀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좀 넉넉하게 우유를 담고 스팀을 하는데, 스티밍된 우유가 잔에 실질적으로 담기는 양은 한 200ml 정도 담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유 스티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유 스팀이라는 거는 커피 머신에 있는 스팀 노즐을 통해서 스티밍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스팀 노즐에서는 항상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증기를 이용해서 우유를 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커피 머신에 따라서 수증기가 나오는 양,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유의 맛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의 맛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우유의 맛이 카페 라떼 맛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머신에 따라서 우유의 맛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선호하는 스팀은 좀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하고 계시는 머신에 스팀이 좀 약하다고 하시면은 스팀 팁을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4개가 있는데 저희는 저거를 구멍이 6개가 뚫려 있는 스팀 팁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팀 팁을 교체하시면 조금 더 강한 스티밍을 하실 수가 있고 따뜻한 라떼로 만드셨을 때 조금 더 맛있는 카페 라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스팀 온도 같은 경우에는 65도에서 70도 정도 되는 우유가 좀 맛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잔에 제공돼서 커피로 마셨을 때는 아주 따뜻하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좀 그래서 이게 손님한테 제공이 됐을 때는 좀 호불호가 갈리기는 해요. 좀 더 뜨거운 라떼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덜 뜨거운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손님한테 맞는 온도의 카페 라떼를 제공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온도로 말씀을 드리면 65도에서 70도 정도의 우유가 적당하긴 한데 이거는 손님에게 조금 맞춰서 제공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스팀을 잘 할 수 있냐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연습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지 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우유를 스팀을 하는 방법은 정말 스팀 피처에다가 우유를 넣고 그 스팀하는 과정을 연습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뭐 공기 주입을 하고 롤링을 해서 이게 좀 부드러운 커피 그다음에 좀 더 고소하고 달콤한 커피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거를 저희가 한 잔 만들 때마다 우유를 230ml 정도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잔이 한 400~5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지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는 스팀 피처에 230ml의 우유 대신에 물을 한 200ml 정도 담고 그 다음에 우유를 30ml 정도 담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스팀을 하시면 똑같이 우유를 스팀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티밍을 연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스티밍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정 공기 주입, 그러니까 라떼 아트로 먹었을 때 맛이 있는 정도의 폼이 있기 때문에 공기 주입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공기 주입을 끝낸 상태에서 스팀 피처 안에서 우유를 회전시키는 과정을 롤링이라고 하는데 이 롤링 과정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유가 잘 섞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당한 공기 주입과 잘 섞어줘야 되잖아. 우유를 잘 섞어줘야지만이 좀 더 부드럽고 달콤한 우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팀 피처 안에서 원활하게 뱅글뱅글 빠르게 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스팀을 하기 전에 그 스팀 노즐에 보면은 이게 수증기가 식으면서 그 스팀 노즐 안쪽에 이제 물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팀 하기 전에 물을 한번 빼주고 스팀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우유 안에 물이 많이 희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을 한번 빼준 다음에 스티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떼 아트는 사실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떼 아트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가 있어야 되고 잘 스티밍된 우유가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잘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라떼 아트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라떼 아트를 좀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아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몸에 익을 정도로 연습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간단한 하트 정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잔에 에스프레소를 붓고 그다음에 스티밍된 스팀 피처를 잔에 댄 상태에서 얘를 최대한 에스프레소가 흘리지 않을 정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안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잔과 스팀 피처의 수평인 상태에서 이거를 똑같이만 기울여 주시면 어느 정도의 하트 모양 라떼 아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링을 하고 유량 조절을 하고 낙차를 조절하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편에 한번 다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렌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성들이 있고 산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유의 어떤 궁합, 조화라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미가 있는 커피에서 더 맛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산미라는 거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맛들이 있잖아요. 뭐 쓴맛, 단맛, 고소한 맛, 신맛, 플로럴한 어떤 향들이 있는데 산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복합성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유랑 만났을 때 조금 더 다채로운 맛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좀 복합적인 맛의 라떼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산미 있는 원두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다채로운 맛, 좀 복합성 있는 라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라떼는 우리 집 커피 아닌가? 인생 라떼는 일단 제가 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 라떼는 제가 만든 라떼가 제일 맛있어요. 솔직하게. 우리 매장이 아닌 다른 라떼가 어디가 맛있냐라고 하면 제일 맛있게 먹었던 라떼는 사실 기억에 남는 라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커피를 시작하기 전에 알레그리아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셨던 카페 라떼가 지금도 좀 기억에 남아요. 그때 이제 커피를 좀 잘 모를 때 어떤 그런 분위기와 음료의 맛과 어떤 그 모든 조화, 밸런스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 마셨던 알레그리아에서 먹었던 그 카페 라떼가 좀 기억에 오래 남는 카페 라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유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아마 박스 단위로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진하는 게 힘드셔서 어떤 이제 멸균 우유 같은 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유의 유통기한이 꽤 길거든요. 우유가 한 1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문을 하면 다음날 이제 대리점에서 가져다 주시고 그날부터 유통기한이 한 1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그렇게 짧지는 않고요. 그래도 좀 유통기한이 좀 부담되신다 하셔가지고 멸균 우유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바리스타 우유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멸균 우유하고 바리스타 우유하고는 그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유 맛이 좀 달라요. 아마 바리스타 우유가 조금 더 밍밍하다? 좀 더 좀 싱겁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저는 제 입맛에 바리스타 우유하고 멸균 우유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브랜드의 굿밀크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맛도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때문에 좀 소진하기 힘드신 경우에는 노브랜드 굿밀크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또 양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얼음이 희석될 걸 생각을 해서 우유를 조금 덜 담는 거고, 그 다음에 따뜻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향이 좀 더 잘 느껴지잖아요.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향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맛으로만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한 커피로 해서 그 맛을 표현을 하는 거죠. 우유의 양을 덜 담고 얼음이 어느 정도 녹을 거를 감안해서 조금 더 진한 농도의 음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카페 라떼를 가장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잘 추출된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잘 추출된 커피가 있어야지만 어떤 우유를 만났을 때 농도감에 뒤처지지 않거나 표현하고 싶은 맛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음료가 카페 라떼예요. 특히 이제 따뜻한 카페 라떼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매장에서 바리스타들은 매일매일 카페 라떼를 만드는, 그러니까 라떼 아트를 연습을 하고 스티밍을 연습을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카페 라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매장이고, 실제로 저희 매장에 카페 라떼만 드시러 오시는 손님들도 꽤 많이 계실 정도로 카페 라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매장에 오셔서 라떼를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카페 라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카페 라떼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매장에서 한번 직접 적용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